삼특 얘기하겠습니다. 삼특 해당이 되시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삼특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특히 남자애들 정말 이런 고민들을 해요. 어머님들은 아버님들은 말씀 안 하셔도 특히 이거 맨날 기회야, 너 좋은 데 갈 수 있어. 기회야. 뭐가 기회야. 힘들어 죽겠는데 학교 적응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정말 눈떠보니 푸는 편이고 이건 뭐야 도대체. 친구들 아무것도 없고 다 사라지고 없고 한국하고 시차도 2시간 나니까 걔들 자는 시간에 나는 이제 정신 차리고 있는데 그런 고민들 많죠. 그래서 이런 삼투가 기왕 빨리 데리고 오든지 이거 뭐 스펙은 또 뭐래. 진짜 이거는 애들이 다 고민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좋은 대학을 가려는 거야, 아니면 취직이 잘 되는 데를 가려는 거야,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데를 하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 부모님들 말씀 그래 네가 좋아하는 거 해야지. 그런데 학교는 좋은 데를 가야 돼.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정말 목표를 잃거나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도 합니다. 참 다행인 거는 가출해도 갈 데가 없어서 가출했는데 갈 데가 없어서 결국 집에 와요. 참 다행이죠. 갈 데가 많았으면 정말 자유로운 영혼 됐을 텐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착한 게 그래도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죠. 이게 아이들 상황이에요. 삼특에서 정말 제대로 된 상황인데 사실 아버님들은 아버님대로 정말 이 환경,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으시느라 힘드시고 어머님은 또 어머님대로 또 굉장히 힘드시고 애는 또 애들 힘들고 이게 사실 현실인데 이게 잘 묶여질 수 있으면 그러려면 소통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다 특히 아버님들이 야 일로 와봐 나랑 얘기 좀 해봐. 그러면 애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부터 싸우자는 전투 준비. 그렇게 반응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이제 SNS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아서 저는 그렇게 많이 보내드립니다. 카톡을 많이 쓰시나요? 그렇죠? 주로 카톡 쓰시나요? 네. 카톡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일이 사라질지 안 사라질지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희 중국에서는 위챗 쓰는데 위챗은 그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보내놓고 나면 얘가 읽었는지 안 읽는지 잘 몰라요. 근데 카톡은 보내놓으면 특히 아버님들 얘가 일이 언제 사라지나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래서 보고 일은 사라졌는데 또 대꾸가 없어. 이 자식이. 근데 우리 애들은 읽고 난 다음에 의미 있으면 동그라미 2개 날리죠. 동그라미 2개 날리고 조금 더 감동이 있어 그럼 뭐라고 멘트를 하죠. 감동 없으면 그냥 지나가요. 그거를 자꾸 우리 시선에서 보지 말고 아이들 시선에서 바라보면 그냥 정보만 계속 제공해줘도 괜찮아요. 정보만 계속 제공해줘도. 자, 이제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이게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드려드리면 제가 상담하고 있는데 엄마하고 아들하고 둘이 왔어요. 둘이 와서 얘가 고2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물어보니까 앞으로 너 뭐 할 거니? 를 제일 많이 물어봐요. 근데 고2 때 너 뭐 할 거니에 대해서 답하는 애가 거의 없습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고2에 저 이거 할래요 라고 정해진 애는 그냥 학교에서 1등 하는 애예요. 걔 빼고 없어요. 걔 빼고는 없습니다. 나 의대 가겠습니다. 결정을 했다든지 나 경영학과 결정했어요. 뭐 이런 애는 반에서 학교에서 1, 2등 하는 애들이지 나머지 애들은 뭘 해지? 다 그 생각해. 나 뭐 할까? 뭘 하면 좋을까? 이게 다 고민이에요. 어떤 친구가 왔어요. 남자인데 벌써 얼굴이 이게 벌써 끝났어. 한바탕 전쟁 끝나고 지금 온 거예요. 전쟁 끝나고 와가지고 애는 정말 엄마가 하으니까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뭐 하고 싶니? 이랬더니 이 대답이 이거예요. 괜찮아. 나하고 얘기해봐. 하나만 얘기해봐. 저는요 사실 뭐 웹툰 좀 딱 그 얘기 나왔더니 어머님이 그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어머님 그러니까 아들 그러니까 내가 안 온다고 했잖아. 그래서 둘이서 막 싸워요.
써서요. 어머니 잠깐만 나와 계시죠. 애랑 얘기 좀 해볼게요. 그래서 애는 이미 막 성질이 날 만큼 났어요. 너 웹툰 그리는 건 아니지? 내가 너 보니까 손이 그릴 수 있구나. 그렇죠. 제가 뭐 웹툰을 그리겠어요. 그럼 웹툰 그리는 거 말고 뭘 하고 싶은데 그때 또 대답을 안 해요. 마침 제 제자 중에 어떤 애가 있었냐면 한국에서 웹툰을 수출하는 일을 하는 애가 있었어요. 제가 그 친구를 잘 알아서. 너 혹시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거 아니니? 그랬더니 얘가 눈이 번쩍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웹툰 그러면 다들 난리를 치는데 자기는 그런 문화 콘텐츠 수출하는 일을 좀 하고 싶은데 뭘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엄마는 무조건 웹툰 말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시대에 살고 있는 애들은 엄마 아빠 시대에 살고 있고 애들을 자꾸 엄마 아빠 눈의 기준으로 자꾸 맞추는 거예요. 근데 애들의 세상은 다른 세상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물리는 거죠. 베트남 웹툰 시장은 누가 잡고 있는지 아세요? 베트남 웹툰 시장은 네이버가 잡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웹툰 시장은 카톡이 잡고 있어요. 프랑스 웹툰 네이버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만화책으로 이미 승부가 나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을 못 들어가고요. 웹툰 쪽으로 진입하고 있죠. 그래서 이태원 클래스 보시죠? 네, 이태원 클래스 보고 계시죠? 보고 있지? 박서준?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시면서 사실 웹툰이 이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구나를 보죠. 이태원 클래스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가 지원을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아버님들이 제일 잘 아세요. 산업 현장을 뛰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애들한테 주려고 야 일로 와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거 야 한번 붙자. 그런 거니까 계속 정보만 계속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자가 사라지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삼특은 지금 이런 현상이죠. 계속 죽어도 스카이를 가겠다라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뭐 의대 가는 친구들은 재수 삼수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이제 조금씩 이런 빈자리가 좀 생겨요. 옛날에는 한양대 경희대 삼특으로 가려고 그러면 재수해야지 갈 수 있었거든요. 현역 애들이 잘 못 갔어요. 근데 지금은 워낙에 애들이 이쪽으로 많이 쏠리다 보니까 이쪽에 좀 빈자리들이 좀 생겼어요. 특히 이대 같은 경우는 빈자리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삼특 시험 보러 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양대 시험 보러 가면 지하철역에서 딱 올라오면 이렇게 면접 쫙 보여요. 이렇게 딱 보이고 요거 따라서 쫙 등산해서 올라가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쪽에 자기 수험 보러도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면 거기 선배들이 있어요. 형 여기 웬일이야? 시험 보러 왔어. 같이 시험 보고. 그래서 이제 거거든요. 여기는 경희대인데 경희대는 여기는 삼특이고요. 3년. 얘네는 12년이에요. 경희대는 12년 면접 봅니다. 경희대는 12년 면접을 봐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러 가는 이 장소에 보시면 여기로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데 지금 이 화면이 없는 저쪽 편, 이쪽 편에 어머님들이 쫙 앉아 계세요. 쫙 앉아 계시고 애들 시험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애들 나오면 이러는데 그때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이 뭐죠? 시험 잘 봤니? 절대 하면 안 될 거예요. 서로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미리 얘기합니다. 어머님들이 그렇게 물어보시면 무조건 잘 봤다 그래라. 잘 봤어. 5만 원만 줘. 그래서 점심 먹으러 가고 애들은 놀러 가죠. 삼특 보시면 인원수가 여기에 선발 인원이고요. 여기 선발 인원이고 숫자가 이렇게 계속 증가합니다. 계속. 다.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다. 그렇죠? 근데 중앙대는 떨어졌어요. 중앙대는 왜 떨어졌냐면 중앙대 갈 밖에 안 되고 홍콩 가지 라고 생각들 하세요. 여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베트남까지는 중앙대 나오시면 죄송합니다. 중앙대 가려면 내가 홍콩에는 굳이 홍콩대가 아니더라도 중문대나 폴리나 뭐 시티나 이런 데를 가지 중앙대 나와서 뭐 할 거야 라고 하는 인식이 좀 강해요. 그래서 중앙대 경쟁률이 이렇게 좀 낮습니다.
성적 합격성도 조금 낮고요. 그에 반해서 나머지는 위쪽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갈수록 이 인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면 줄지 바뀌진 않아요. 문과는 한양대 중앙대가 좀 줄었죠. 네, 한양대 중앙 왜냐하면 한양대 시험 보니까 시험 보는 것 때문에 줄었고요. 중앙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요. 이과는 조금 다른데 이과는 서강대는 왜 이렇게 줄었냐면 뽑는 인원이 12명밖에 안 돼요. 서강대를 거기에 모은 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과는 쓰진 않습니다. 잘. 그 다음에 성대는 왜 줄었냐면 여기까지를 보고 수학시험을 준비하던 아이들이 수학시험이 없어지는 바람에 일로 다 가버렸어요. 네, 그런 변화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는데 학교별로 좀 소개시켜드리면 연대는 너무 쉬워요. 제일 잘하는 애 뽑으면 돼요. 연대 입장에서는 제일 잘하는 애 뽑으면 되죠. 고민할 게 별로 없죠.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3특 아이들이 연대 몰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3특으로 연대를 간다라고 생각하면 그 학교 단위 학교 내에서 1등 해야죠. 1등 해야지만 갈 수 있죠. 올해 이 면접 연대에서 제가 아까 4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40%를 왜 이게 바뀌었냐 하면 이전에 30%였어요. 30%가 40%로 바뀐 이유가 뭐냐면 성적들이 다 좋아요. 다 괜찮아. 다 좋은데 막상 좋다고 생각하는 애를 뽑아놓고 보니 얘가 스펙하고 다른 거예요. 공부만 할 줄 아는 애였다든지 또는 생각보다 과평가가 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면접을 통해서 좀 가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저기 죄송한데 여기 에어컨 좀 꺼주시죠. 너무 추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 문제를 좀 볼까요? 이게 2018년도 문제인데 질문이 여기 보시면 컴퓨터 시스템에서 자동화로 인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군, 즉 AI가 발달되면 사라질 직업군에 대해서 그래프 표시해놨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글로벌 컴퓨터 프로덕트가 폐기물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는데 이 폐기물 중에서 리사이클 되는 부분은 굉장히 작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프를 주고 그 다음에 결과가 뭐냐면 너의 생각을 말하시오, 너의 생각을 의견을 말하시오, 너의 생각을 말하시오 이런 거예요. 연대 문제는 뭔 지식을 알고 있는 지식 이거 너 아니?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이런 상황인데 네가 어떻게 생각하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건전한 비판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 배워요? 언제 연습하죠? 이건 학교 다니면서밖에 할 수 없어요. 학교 다니면서 이 정도의 능력을 키워놓지 않으면 학교 졸업하고 학원 다니면서 한두 달 새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미 학교 공부하는 동안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인터를 다니면 IB를 하던 AP를 하던 인터를 다니면 항상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렇지 않니? 그치? 항상 네 생각이 어때? 써봐라 이거지. 네. 그러니까 학교 인터에서 학교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대응할 수 있어요. 굉장히 잘 대응할 수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질문, 뭐 지식적인 부분만 쌓은 친구들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2019년도 문제가 있고 작년도 문제가 인터넷 왕따 이거 학교에서 다 해요.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주고 초등학교 때부터 이거 가르쳐요. 근데 요거 사실 작년에 갈릴 문제가 이거예요. 인터넷은 과연 안전한 공간인가?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합격의 당락이 좀 좌우됐죠. 고려대는 이과의 경우는 수학시험을 봅니다. 문과는 서류평가를 하고 넘어가고요. 연대하고 고대하고 사실 큰 차이는 좀 없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고대는 좀 스펙을 보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연대는 철저하게 학교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돌아가는데 고대는 조금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서강대는 생각보다 인원수가 좀 적긴 하지만 결국에 추학까지 다 가요. 추학까지 다 가고요. 성균관대는 올해 면접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면접으로 바뀌었고 면접으로 바뀌었는데
여기도 조금 스펙을 좀 본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입학처에서는 다 아니라고 해요. 다 아니라고 해서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결과물을 보고 나면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중앙대는 제가 이렇게 마지막 보루라고 써놨는데 서류 평가하는 어머니 서류를 제출하는 그런 전형을 지원하는 경우는 중앙대가 이제 마지막 보루에 해당됩니다. 이번에 이때까지 했던 얘기들을 계속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는데 의과대학 지원자들은 계속 들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자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근데 의대가 왜 이렇게 인기냐면 인원이 43명이나 뽑아요. 연대가 68명 뽑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과 문과 나눠보면 사실 이과 쪽에 뽑는 인원이 이 정도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연대 공대나 연대 자연계를 갈 정도의 실력이라고 하면 나 의대 한번 써보지 뭐. 네. 그래서 의대 많이 씁니다. 사실 서류나 면접만 하는 학교가 27명이에요. 27명 뽑아요. 27명 뽑는데 사실 여기 개가 개요 다. 개가 개요. 개가 개인데 근데 어차피 선택은 하나밖에 못하니까 그 빈자리가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갈 수 있죠. 네,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년도 지금 밑줄 쳐놓은 학교는 12년은 안 뽑아요. 근데 밑줄 치는 학교 말고 나머지 학교들은 다 12년도 뽑습니다. 의외로 12년 조금 쉬워요. 길만 잘 뚫으면. 그래서 의대에 쓰려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 스펙이면 간다면 이런 건데요. 참고하십시오. 이거는 작년 얘기이기 때문에 또 올해는 또 바뀌어요. 스펙도 바뀔 거고 다 바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파이널 42가 정말 최저컷입니다. 최저컷인데 42 돼갖고 쓰진 않죠. 보통 43 이상 돼야지 생각해 볼 수 있고. 요거는 제가 했던 얘기가 아니고요. 입학사정관이 저한테 해준 얘기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예요. 물론 뭐 성실성 이건 내신 얘기인 거고 학교생활 잘해야 되고 전공 다 괜찮은데 요거 전형 취지 부합도가 뭐냐면 왜 특례생을 뽑냐고요. 왜? 일본은 특례제도 없습니다. 일본은 특례라는 개념 없어요. 그냥 걔들은 다 가서 본고사 봐야 돼요. 그래서 일본 학교가 초등학교까지밖에 없잖아요. 중고등학교 없어요. 왜 없냐? 대학 가는 데는 국내에 있는 애들랑 다 똑같은 방법을 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특례라고 하는 방법을 쓰죠. 그렇다면 대학은 왜 뽑냐고. 왜?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중국에서, 베이징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애들이 천안문 만리장성 2번 갔다 와요. 2번. 12년 전과정이라고 해요. 2번. 언제? 할아버지 오셨을 때 한번, 외할아버지 오셨을 때 한번. 안 가버리고. 경기도 북경시에 살아요. 중국이 아니고. 여기도 아마 이거 똑같을걸요. 프놈펜에 살아도 프놈펜의 다른 지역에 어디 가보시고 또는 캄보디아의 상황에 대해서 또는 프놈펜 상황에 대해서 아는 애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빨리 한국으로 좀 돌아가고 싶고 방학 때만 되면 빨리 한국 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특히 12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메리트 별로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올 거잖아요. 아이들이. 전 세계에서 오는데 대학에서 왜 특례생을 뽑냐고요. 왜? 그 전공 우리가 이런 전형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우리 아이들이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인도네시아 있을 때 키웠던 제자들 지금 인도네시아 많이 가 있어요. 거기서 사업하고 벌써 뭐 부장되고 이런 친구들 많이 있어요. 네. 한국에서 배워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학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그냥 성적입니다. 성적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교 성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펙, 제가 농담 삼아 그러는데 SAT 1000점이 IB 1점을 이기지 못합니다. SAT 1550이 그만큼 내신이 중요합니다. 여기 써있지만 내신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성적 없어요. 내신이 최고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기죠. IB 하시는 어머님들, 그러면 과목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토탈 성적이 좋은 거야? 아니면은 전공 적합성이 맞는 과목 구성이 좋은 거야? 이런 이제 고민들이 생기시겠죠. 네. 그런 고민은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오늘 미팅 끝나고 나면 제가 예약하신 순서대로 15분 정도 오늘 인원이 적으셔서 15분 정도씩 제가 상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 더 좀 우리 애가 좀 들어야 돼 이렇게 그런 경우는 내일 제가 시간이 풀로 비어 있어서 정하시면 유료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유료 상담 1시간 50불로 유료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이거 학교 활동 추천서 자소서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얘가 특히 얘가 이렇게 대학에 어필이 돼야 돼요. 자소서를 써보면 애들은 진짜 사소한 걸 지는 굉장히 막 써놨어.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 이거 자기는 굉장히 사소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좀 키워나가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고요. 필기시험을 보는 아이들, 필기시험 3특에서 필기시험 보는 아이들은 무조건 필기시험입니다. 이게 딜레마인데요. 3특에서는 만약에 필기시험 보는 학교를 진학하겠다 그러면 서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학교 내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필기시험만 잘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딜레마입니다. 그렇다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마라 이럴 수도 없고 조금 딜레마예요.